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기사 리뷰를 보면 합의한 성관계로 진술해줘라. 4천만 원 건넨 이런 30대한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게 이 합의해주는 거 있잖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합의해주는 거하고 합의한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 해달라라고 이제 교사했다는 건데, 이 피고인한테 위증 교사로 이제 이 실형이 선고됐다는 건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거짓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위증 교사로 문제 될 수 있다.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특히 피고인 이제 이런 거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고인이 접근해서 합의해달라, 처벌을 불응한다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써달라,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저번에 이제 했던 게 그 사람 실제로 강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례 있었잖아요. 성매매 하다가 이제 들킨 이제 여자분이, 남편한테 들킨 여자분이 이제 성매매 상대방을 이제 강간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강간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처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착각이고 자신도 이제 무고로 처벌됐잖아요. 여기도 핵심은 이제 피해자한테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했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강간된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금품을 건넸다는 건데, 이 피고인이. 그래서 위증 교사 혐의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해자는 위증으로 처벌되겠죠? 이제 이 피고인은 이걸 시켰으니까 교사가 된다, 이런 건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래서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B씨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명이 뭐예요? 강간이죠. 강간은 강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하면 무죄가 선고되겠죠. 실제로 무죄가 선고됐고, 1심에서 저번에 지금 4천만 원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약속하고 이행각사하고 공증까지 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거 써놓으면 좋다는 거죠. 약속하고 이행각서 쓰고, 죄송합니다, 이제 공증까지 해두면 안전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진 않은 게, 또 발끈하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못 믿냐고 이러면서 서운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공증해두면 나중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아도 소송 안 해도 되고 되게 유리한 면이 많은데, 또 이걸 또 요구하는 게 쉽진 않죠.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하죠. 이제 돈을 받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유가 문제인데,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도 이제 항소심에도 위증한 것이 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또 압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거짓말한 게 드러나서 징역 8월에 구형역 2년 선고받았다. 대법원 이제 상고했는데 이걸 기각해서 형이 확정됐다, 이런 건데, 그냥 재판부가 이제 내린 판단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간하지도 않았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게 여기서 그 4천만 원 준다는 납득하지 않는다, 4천만 원 줬다는 거죠. 이게 합의금이 아니라는 거죠. 합의금이. 그러니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예 무리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4천만 원 주고 합의하는 건 가능해요. 합의하는 건 가능해서, 강간죄가 이제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유예를 받긴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다른 게 고려가 됐겠지만,
사실은 강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강간도 했고 위증교사도 했는데 집유가 나왔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거 뭐 일단 나는 교도소 안 가는 것 자체가 뭐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도 이제 여기서 돈을 받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래서 또 약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처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실형 받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 뭐 법정 구속 이렇게 하니까 내가 법정 구속이라고 이러면서 막 썰어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법정 구속 안 된 다른 분하고 형평을 얘기하던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 실형 나오면은 법정 구속 됩니다. 근데 뭐 사정이 되게 딱해가지고 이제 형도 뭐 이렇게 세지 않을 때는 합의할 기회를 주면서 줘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할 때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하죠. 그런데도 합의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1심과 크게 다른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거 일반적이에요. 이제 실형이 나왔을 때 1심에서 되냐 2심에서 되냐, 2심이 사실심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실 확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형이면 법정 구속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근데 오히려 뭐 지금 제가 어떤 사람 얘기하는지 알죠? 예. 그 장모 있잖아요, 장모.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런데 또 이제 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법정 구속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또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 나는 그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교를 왜 자기들끼리 왜 여기는 구속 안 시키는데 나는 구속시키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싸우던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형이 나오고 하면 구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정교사는 강간 사건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진실과학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위증을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거짓말은 옳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어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무고도 문제고, 피해자가 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뭐 너무나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예. 이제 한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되고 위증을 부탁하거나 시킨 사람은 위증교사로 이제 추가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